독재는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이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정치 체제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 이들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지 못했거나 반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얻은 후에 이를 악용하여 민주적 제한과 규제를 옆으로 밀어버리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독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권력에 한계없는 집중입니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제력은 대개 언론의 검열,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강력한 탄압, 공포, 정치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독재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이 한 명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 그들은 종종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원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가 증가하며 이는 종종 사회적 불안과 불만, 그리고 결국에는 반란을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독재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우에서 독재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분명한 비전을 제공하고 결정력을 행사할 경우 그는 빠른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불안정하거나 분열된 사회에서는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잠재적인 장점들은 독재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상쇄하거나 덮어쓰지 못합니다. 독재는 자유와 인권의 억압, 사회적 분열, 경제적 불평등 등 많은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불안정하고 분열되며 사람들은 공포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독재는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견과 참여를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독재는 권력을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독재는 자유, 공평, 정의 등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독재는 종종 권력의 탐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재자는 국가의 법률, 정치체제, 경제, 그리고 사회 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형하거나 조작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합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는 대부분 사회적인 불평등과 불의를 유발하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불안과 불만을 증가시킵니다. 독재는 또한 국가의 안정성과 민주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무시하거나 파괴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독재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됩니다. 독재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과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국민들의 불만과 반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재는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권력 행사이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를 증가시키고 국가의 안정성과 민주적 가치를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재는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불만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독재의 등장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재는 종종 사회적 불안정, 경제적 위기, 내전, 전쟁 등의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종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이를 통해 독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독재자는 종종 국가를 구하겠다는 구호 아래 권력을 장악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약속은 말뿐이며 실제로는 독재자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나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반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 독재는 그 자체로는 문제이지만 독재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재 체제가 무너지면 종종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되며 이는 새로운 충돌이나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재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역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재는 결국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며 사회는 분열되고 불안정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독재는 종종 비효율적이며 국가 자원이 독재자와 그의 측근들에 의해 착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재는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민주적 가치의 수호와 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독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